세상에 나 자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심으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상처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옵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기에 당연하지 않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제는 나를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고, 화를 내고 싶으면 화내고, 아무런 대꾸도 할 힘이 없다면 침묵해도 좋습니다. 남을 신경 쓰느라 못 본 척 지나갔던 내 감정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로 해요.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인연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러니 관계에 너무 많은 감정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얼굴 한번 마주한 적 없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연이 닿았듯이 앞으로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알아가는 날이 올 테니까요. 삶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위축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인생이 나쁘게만은 흘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나의 계절이 오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계절은 언젠가 바뀝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다가와 꽃을 피우든 나의 계절도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오늘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믿으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든 계절 조심히 건너가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아프지 마세요. 몸도 마음도요. 멀리서나마 당신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크박스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누구에게도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부터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이 있다. 하루를 돌아보며 나 자신을 칭찬해 주는 것이다. 과거의 나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여 쓰러지듯 침대에 누워도 꼬리를 무는 잡생각에 쉬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곤 했다. 불면증이 차츰 심해져 일상에 지장을 주기 시작할 무렵 해결책을 찾던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다.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무언가 해낸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양을 세라는 오래된 조언도 잊지 않나. 어쩌면 그런 효과를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다. 자기 전에 꼭 무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기보다 나에게서 좋은 면을 찾아내고
격려하는 쪽을 택했다. 처음엔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으로 스스로를 칭찬하는 건데도 영 어색하고 민망했다. 꼭 누군가 옆에서 내 속마음을 듣고 있는 것만 같았다. 타인을 칭찬하는 것만큼 나를 칭찬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느꼈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귀찮음을 극복하고 오늘 할 일을 끝낸 것부터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발벗고 도와준 일. 아무리 생각해도 칭찬할 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일까지. 처음 몇 번의 민망함을 극복하고 나자 그 시간은 복잡한 하루 중 나에게 평온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다. 수면의 질이 한결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싱겁고 밋밋하게만 흘러간 줄만 알았던 오늘은 달리 보는 법도 익히게 되었다. 그런 사소한 습관이 쌓이자 마음의 중심이 견고해짐을 느꼈다. 마음의 중심이란 대단한 업적을 이뤄야 견고해지는 게 아니었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시간을 내어 나를 긍정하는 나날이 쌓일 때 견고해지는 것이었다. 남이 나의 장점을 발견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나의 장점을 발견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지 말고 내가 나에게서 좋아하는 면을 계속 찾아야 한다. 그러니 아주 사소한 일일지라도 자주 자신을 칭찬해 주길 바란다. 쉽게 지나간 하루는 없다. 이 하루를 무사히 마치기 위해 당신은 분명 애를 썼다. 짧게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 오늘 하루를 보내느라 고생했다고 스스로 다독여주자. 그 시간 끝에서 언제나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실수투성이인 하루를 보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누구나 처음 살아가는 인생이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한다. 위인으로 추앙받는 이들 중에서도 실수 한 번 안 해본 사람은 없다. 당신이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다. 넘어지는 순간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고, 좋지 못한 일들로 온종일 힘든 날이 지나가면 좋은 일들로 온종일 행복한 날도 찾아온다.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는 하루의 작은 오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간혹 실수를 인생의 실패처럼 여기는 이들을 만나면 안타깝다. 실수는 그저 오늘 하루를 이루는 무수한 순간 중 하나일 뿐이다. 결코 당신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없다. 나의 실수를 손가락질 하는 이는 남보다 나 자신일 때가 더 많다. 설령 누군가 당신을 몰아붙인다고 해도 그 말에 움츠러들 필요 없다. 타인의 손가락을 거둘 수는 없어도 내 손가락은 내가 거둘 수 있고, 타인의 비난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것이 내 삶을 휘두르게 할지 말지는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을 탓하느라 밤잠을 뒤척이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전한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타인이 툭 던진 한마디를 온종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사소한 말도 가볍게 지나치지 못한다. 상대방의 말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돋아 있다고 느끼면 몹시 초조한 상태가 된다. 밥을 먹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그날 들었던 말을 계속 곱씹고 심지어 다음 날까지 그 말을 떠올리다가 다른 일에 집중할 에너지마저 빼앗기고 만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남의 말 한마디에 전전긍긍할까? 이러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매 순간 의식하고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소 자신을 안 좋아한다고 느끼던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찾아내려 한다. 오랜 시간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아, 그 말이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네 하며 혼자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 상대방에게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미워하는 지경에까지 이른다. 하지만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그가 가진 성향과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뒤늦게 그에게 별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그가 과거에 했던 말이 은근히 비꼬거나 당신을 상처 주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말이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애초에 당신의 생각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타인의 말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찾는 것이 습관이라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한다. 부정적인 신호를 발견해도 생각을 키우지 말고 중단하라. 한두 번 비꼬는 말을 들었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세우면 결국 당신은 외로워진다. 설령 누군가 당신에게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현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눈치껏 그 의도를 알아차려줄 의무는 없다. 확실하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한 상대방이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할 일이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는 없으면서 언짢은 티는 내고 싶은 소심한 사람일 뿐이다. 툭 던지는 말은 툭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그 사람의 문제까지 당신이 떠안지 마라. 남을 배려하려는 목적이든 겸손해 보이려는 목적이든 혹은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목적이든 스스로를 낮추는 일은 백해무익하다. 그러니 아무 때나 쉽게 저 자세를 보이지 말자.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 평소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점이다. 심할 때는 하루에 12번도 더 사과를 한다. 대화 도중 말 실수를 할까봐 쉼없이 자신을 검열하고 한순간이라도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으면 말릴 새도 없이 자신의 경솔함을 탓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반면 칭찬은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한다. 상대방이 가볍게 건넨 칭찬에도 큰 부담을 느끼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정도의 인사로 기분 좋게 넘어가면 될 일인데도 극구사양하고 마음속으로 자신은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며 부인한다. 또한 그들은 부탁을 거절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자신의 상황과 감정보다 타인의 상황과 감정에 더 신경을 쓰고, 만약 부탁을 거절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 무리해서라도 부탁을 들어주려 한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남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휘두르기 쉬운 상대를 호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많다. 그런 이들의 첫 번째 타깃은 사랑에 목말라 을을 자처하는 사람이다. 그들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감 없고 유약한 모습을 섣불리 노출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저평가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자존감이 저하된다. 자존감은 타인이 챙겨줄 수 없는 영역이기에 평소 자신을 잘 대우하면서 가꿔 나가야 한다. 잘못한 게 없을 때는 빈말로도 사과하지 말자. 칭찬받았을 때는 기꺼이 받아들이자. 거절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거절하자. 타인에게 친절한 만큼 자신에게도 친절해졌으면 한다. 아무리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싸우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십수년을 함께한 친구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더라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연인이더라도 말이다. 만약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는 누군가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면 서로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사이거나, 혹은 한쪽의 엄청난 인내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편이 좋다. 꼭 주먹이 오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싸움은 아니다.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질러서는 안 될 행위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싸움은 조금 더 일상적인 마찰에 가깝다. 이를테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라든지 사소한 말싸움이 그렇다. 항상 잘 지낼 수 있다면야 좋겠지만, 가깝기 때문에 서운한 순간도 생기기 마련이니, 이왕 싸울 거라면 나는 잘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악기더라도 제때제때 조율해야 좋은 소리를 낸다. 관계 또한 그렇다. 적절한 시점에 바르게 조율하지 않으면 그 관계에서는 내 귀를 아프게 하는 불쾌한 소리가 난다. 다시 말해,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쌓인 갈등을 원만히 해소해야 더 조화로운 사이로 발전할 것이다.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지 않고 마음의 앙금을 남기면 그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힘들어진다. 더 돈독한 관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명하게 갈등을 마주해야 한다.